자,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김동환 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김포공항까지 왔는데요. 자, 제가 여기 왜 왔냐. 다큐멘터리를 또 제작하려고 이렇게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될 거냐면요. 바로 청사진 트레이더를 만나러 갈 건데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전업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청사진 트레이더님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 1차 대회 때는 3등을 하셨고요. 2차 대회 때는 7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차 대회 때는 3등을 하셨고요. 그리고 3차 대회 때 캐리 트레이더랑 막상 막하로 대결도 하셨거든요. 근데 청사진 트레이더님은 종가 매매 트레이더세요. 스캘핑 트레이딩도 아니고 스윙 트레이딩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종가에 베팅을 해서 다음날 수익을 내는 트레이딩인데, 이런 트레이딩으로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는지 실제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 거래를 하는 걸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종가 매매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도 궁금한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주도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청사진 트레이더의 실제 매매를 보기 위해 트레이더들의 로망 제주도로 왔습니다. 공기부터가 다른데요. 저 사실 이렇게 잘 버는 분들을 다큐멘터리 찍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기법을 배우는 게 핵심이잖아요. 기법 없이 그냥 돈 많이 버시네? 좋다. 이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실제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기법들을 좀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걸 또 청사진님께서는 또 흔쾌히 또 오케이를 해주셨고, 이제 오늘 특히 종가 매매 시간의 거래 때 베팅해 놓은 종목들을 어떻게 베팅을 한 건지, 이런 부분들도 기법적인 걸로 좀 많이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녁에 배로 가고 있어요. 종가 매매는 장 마치고 다음 날까지 이렇게 보유하는 전략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어떤 베팅을 해 놓으셨을 거예요. 보통 스캘퍼나 스윙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침부터 찍기 시작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종가 베팅 같은 경우는 지금 6시 시간의 거래 끝날 때까지 아마 종목을 보셨을 거고, 지금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실례지만 좀 뵙고 싶어서 미리 연락을 드려놨거든요. 이게 어떻게 수익의 연속성이 없으면 사실 기법의 유효성도 사실 없는 거니까, 얼마나 꾸준히 벌고 계신지, 그리고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버셨는지, 그리고 전업 트레이딩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트레이딩 기법인지,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다양하게 아예 종가 매매를 A부터 Z까지 다 그냥 파헤친다는 생각으로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짱짱한 스승님들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강창권 트레이더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뭐 1세대 트레이더 격인데 책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분의 제자분의 제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강창권 스승님한테도 사사받고 트레이딩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캡틴 백님 같은 경우에도 수상을 많이는 못 하셨는데 항상 상위권 안에 들어오셨던 분이거든요. 물론 뭐 필명은 조금씩 바뀌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분의 이제 막내 제자격인 트레이더죠. 청사진 트레이더 지금 현재. 이제 그분들께 배운 스킬을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선 투자 규모도 궁금하고요. 일별 수익률, 주간 수익률, 월별 수익률, 꾸준히 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가 핵심일 거예요. 항상 저희 지금 다큐멘터리 보시면 항상 꾸준히 돈을 버냐가 이제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왜냐면 일반 트레이더 분들이 이걸 보셨을 때 가능성을 보셔야지 절망감을 느끼셔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따라할 수 있는 매매여야 되거든요. 저도 그래야 이제 배울 수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배울 수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실제 거래는 내일 정도, 내일 오전부터 이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 지금은 이제 전업 트레이딩 하고 있는 사무실로 가서 이제 미리 좀 청사진도 뵙고, 왜 여기서 전업 트레이딩을 하고 계신지도 좀 여쭤보고, 거래 환경은 어떤지 좀 이런 것도 좀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에 도착하니 날이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는 서귀포에 위치한 어느 귤 집현장. 내리자마자 청사진 트레이더로 예상되는 차가 멀리서부터 다가옵니다. 청사진 트레이더가 맞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 뵙고 또 오랜만에 뵙네요. 아니 지금 반바지 네. 반바지 반팔인데 아니, 이렇게 찍어도 근데 여기서 전업 트레이딩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제주도 오늘 네. 어제 와가지고 아, 여기요? 네네 여기 지인분한테 네. 사무실 구해달라고 해서 네. 네, 이쪽에 지금 해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어떻게 사무실로 갈까요? 네 사무실로 지금 바로 알겠습니다. 그럼 사무실로 가시죠. 네. 아는 지인분이 남는 사무실을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매를 잘하는 트레이더가 있다면 저라도 사무실을 빌려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데 계시네요. 아니 지인분 사무실이셔가지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인가 봐요. 네 또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아,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스승님들하고 같이 트레이딩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다 근처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항상? 다 같이 움직이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이제 다 사는 지역은 다른데 네. 그냥 거의 매일 뭐 메신저나 전화로 안부는 아, 그 그럼- 정도만 하는 정도? 그럼 각자 이렇게 매매하다가도 모일 때는 모이고 아 그럼요. 네. 한 번씩 한 번씩. 그럼 이제 지금 청사진님께서는 제주도에서 네. 지금 전업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고 네. 네, 지금 사무실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이게 건물은 귤 건물인데 제주도에 머무르는 동안 여기서 트레이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바지 차림인 걸 보니 확실히 전업 투자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긴 바지가 제가 네. 택배를 붙여가지고 긴 바지가 없더라고요. 김치가 없으세요? 네. 평소에도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거래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 이렇게 좀 쳐들어와서 죄송한데 종가 매매 트레이더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세팅도 화려하신데 네. 이제 원래는 이제 노트북으로만 거의 거래를 하시고 네 맞아요. 이렇게 세팅할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실 때는 또 이렇게 하시고 네. 근데 사실상 이거는 거의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네. 제가 하도 노트북으로 매매한 게 익숙해져가지고 네. 이거는 그냥 띄워둔 거긴 한데 뭐 보지는 않았어요 오늘 매매를 할 때. 근데 앞으로 그래도 조금 더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띄워두는 거라서 이제 전역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네. 예,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원래 전역 하시기 전에도 거래는 하고 계셨죠? 네. 노트북으로 그것도 노트북이랑 MTS랑 해가지고 음. 일할 때는 일하고 일 안 할 때 그냥 짬짬이 거래했었어요. 군인 신분인데도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제가 이제 군인 신분이긴 해도 어쨌든 대체 복무였어서 사실상 출퇴근을 했으니까 직장 생활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업무를 보고 또 오후에는 그래도 업무 강도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오전에 할 일 다 하고 오후에는 그래도 제 개인 시간이 좀 생겨서 제 매매 스타일이 종가 베팅으로 잡힌 것도 있고. 종가 매매 트레이더가 된 게 생활 패턴 때문도 있다. 그럼요. 사실 처음 매매를 할 때 내가 이런 매매를 해야지 하고 접근한다기보다는 그 자기가 뭐 자기 생활 루틴에 맞춰서 그 매매 습관이 잡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출퇴근이라는 의무를 했어야 됐고 이제 오후에 시간이 남다 보니까 그거를 일이랑 주식이랑 같이 병행을 하려다 보니 종가 매매랑 시간의 매매가 좀 맞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자리가 잡힌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종가 매매는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매매? 아무래도 오전 시장보다는 그나마 좀 수월하죠. 오전 시장에는 볼 것도 많고 움직이는 종목도 되게 많고 그런데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볼 거는 많지만 장 마감이 다가올수록 어쨌든 수급이 조금 분산된다기보다는 한 종목에 쏠린 경향이 있거든요. 장 마감이 다가올수록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매수세는 매수세를 부르고 매도세는 계속 매도세를 불러요. 장이 마감될수록. 그래서 조금 폭이 좁혀지죠. 오전장보다는. 이제 장 후반 갈수록 오히려 종목이 명확해진다. 네, 그렇죠. 어떤 종목이 더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그렇죠. 명확해지는 그렇죠. 현상이네요. 네. 종가 매매는 일단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종가 매매에서 소외받는 종목은 진짜 끝까지 소외를 받고 네. 주목받는 종목은 그래도 계속
주목을 받거든요. 다만 그게 되게 많이 오르면 항상 이제 그 다음날 시가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많이 오르면 시가가 빠져나온다라는 거는 종가 매매를 한 사람들이 차익 실현이 강해가지고 차익 실현 심리가 강해서 그 다음날 시가가 좋지가 않아요. 종가 매매도 적당히 오르는 게 핵심이고, 일단 어쨌든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분봉상으로도 그게 종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기대감이 끝나지 않은 종목을 네. 고르는 게 핵심이다라고 맞아요.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너무 기대감이 반영을 해버리면 너무 급등해 있거나 맞아요. 그러다 너무 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소외주가 될 수 있고 맞아요. 중간 정도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좀 굉장히 무례하지만 이 시간에 찾아뵌 이유도 네. 종가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서 네. 어떤 종목을 베팅을 하셨고 네.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수익 인증이죠 사실. 네. 어떻게 좀 수익 인증을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네, 그 지금 다 어차피 열려 있는데. 네, 그렇죠. 사실 보고 있는데 네. 지금도 사실 수익 중이세요. 촬영 첫날부터 수익이라니 대단하네요. 실현 손익만 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오늘만 거래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신 건가요? 네. 사실 오늘 오전에는 그 제가 공항 쪽에서 서귀포로 넘어온다고 네. 바빠가지고 오전에 매매를 거의 못했어요. 한 15만 원 수익이었나? 네. 그랬었는데 이제 서귀포 도착하니까 이쪽 사무실 도착하고 세팅하고 하니까 한 2시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이슈가 이제 전기차 충전, 네. 무선 충전 이슈 규제 완화 그런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쪽 관련주를 종가 매수해가지고 지금 한 종목은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가서 진짜 소량이지만 홀드를 좀 해놨고, 또 후발주를 조금 매수를 해와가지고 이제 다음날 매도를 할까 싶습니다. 지금 시간의 잔고를 보니까 네네. 이제 손익이 한 240만 원 정도. 네. 오늘만 이 정도 보신 거네요. 네, 어제 그러니까 오늘 실현 손익 한 거는 22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이제 아직 미실현한 손익이 뭐 한 24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거는 내일 또 시가에 따라서 제 손익이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기법들이나 매매하는 방식은 뭐 내일부터 계속 이제 찍기 시작할 건데 사실 또 저희가 이제 또 키움증권 유튜브 아닙니까? 네. 또 실제 고수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좀 월별 손익이나 아. 일별 손익을 어떻게 좀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금은 한 3천만 원 정도. 이거는 주식 매입한 것만 3천만 원이고. 주식 매입한 것만요? 네. 그럼 예수금이 계좌에 제가 이번 달에 좀 출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6천만 원 정도 있는 건가? 네, 그 정도 있는 거 같네요. 예수금이 6,900만 원. 네.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출금을 꽤 많이 하셨네요. 5월 마지막 날이니까 출금을 2천만 원인가 했을 거예요. 맞아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게 2천만 원 정도 출금을 하셨어요. 그렇구나. 네. 출금은 왜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약간 어쨌든 제 에셋 관리하는 건데, 네. 저는 막 이제 비중 베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조금 약간 쌓아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막 이제 제가 일부러 제 캐파를 늘리면 막 못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 정도 이 등락을 먹어낼 것도 이것밖에 못 먹고, 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건데 4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지금 장이 약간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한 4월 중순부터 좀 적극적으로 출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그래도 제 캐파를 늘릴 수 있을 만큼 좀 베팅도 해보고 하는 편인데, 어쨌든 장이 꺾이는 게 지금 다들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실제로 투심도 그만큼 안 좋아요. 종목을 하면 이제 올라가다가도 차익 심리가 강해서 밑으로 내리꽂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 이제 위험 자산인 걸 인지를 하고 이제 다른 계좌에 현금을 또 빼두는 거죠. 일부러 캐파 조정을 좀 하시는 거죠? 네. 장에 따라서? 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이제 이거는 제가 처음 계좌 만들고 나서부터 계속 지켜왔던 거예요. 매주 출금하거나 아니면 매월 출금을 하거나 어쨌든 주기적으로 출금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나 스승님한테도 배우는 내용. 네, 맞아요. 저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들이나 선배님들은 현금을 뽑으셨대요. 현금을 뽑으셔서 약간 이렇게
다발로 실물로 보셔가지고 만약에 큰 손실이 났으면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인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현금을 보면. 근데 이제 계좌 안에서 HTS 상에서 숫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람이 좀 크게 안 와닿거든요. 현금을 빼두는 것도 있었고 뭐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인출을 해두는 것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저는 어쨌든 둘 다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둘 다를 하다가 요새 또 금리가 높아가지고 네, 파킹 통장에 계속 쌓아두면서 이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의 크기가 한 어느 정도? 근데 저는 오전하고 오후 그 캐파가 아예 달라가지고 네. 오전에는 진짜 맥스가 한 종목에 5천만 원? 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한테는 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전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거밖에 안 되나 약간 그러실 수도 있을 사이즈거든요. 시장을 다니시거나 일반 이제 트레이더분들은 네. 좀 큰 금액일 수 있는데 네, 전업하시는 분 치고는 네. 큰 금액은 아니다. 네, 그렇죠. 저는 어쨌든 오전은 확실히 제가 못한 걸 인지를 하고 네. 또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상으로도 막 그렇게 많이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오후에는 제가 이거다 싶은 재료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종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장세가 받쳐준다면 맥스는 3억까지 매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목에. 3억. 네. 근데 대신 미수를 써서 3억이라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00년생 24살이세요. 네, 지금 사실 24살이라고 보여지지가 않는데 자 일단 우리 그럼 일별 손익부터 좀 보고 네. 네, 검증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월 잠깐 좀 볼까요 한번? 네. 천천히 될까요? 네. 와 거의 손실이 없으시네요. 5월 달에는 운이 좋게 이틀 네. 손실. 네. 와 잠시만요. 네. 제가 한 번만 봐도 될까요? 네네. 지금 보니까 5월 2일부터 일단 보면은 100만 원, 거의 200만 원, 300만 원 하루에 200만 원, 200만 원. 와 거의 승률이 엄청 높으시네요. 안정성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5월 수익금만 네. 2,800만 원. 네. 이게 종가 베팅으로만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아니요, 그건 다른 아니고. 트레이딩도 좀 섞으신 건가요? 네, 그럼요. 그 오전 매매도 네. 하긴 했는데 그 제가 5월 중순부터는 거의 적극적으로 매매를 안 했거든요. 이제 한 5월 18일부터 네. 이때는 거의 다 종가 베팅으로 했다고 보고 5월 초순에는 뭐 그래도 오전 매매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 제가 오전 매매를 임하는 생각은 오후 매매를 위해서 약간 수수료를 좀 더 챙겨둔다? 그런 느낌이고 어쨌든 수익이 한 7월, 8월은 종가 베팅이랑 시간 매매가 났습니다. 지금 눈대중으로는 봐도 보통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그래도 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많이 벌면 하루에 300만 원 정도 네. 버시고 네. 좀 더 땡겨봐도 네, 될까요? 네. 우리 올해부터 한번 네, 알겠습니다. 괜찮은지 네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손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수익이 나는 승률을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와, 4월까지 거의. 자, 그리고 올해 1월부터만 따지면 1억을 넘게 버셨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건 이제 오전 매매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네. 저도 인지를 하거든요. 오전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안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오전 매매를 자꾸 트라이를 해보려고 해서 약간 거기서 좀 까이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제가 1월인가 2월에 한 번 크게 맞은 게 2번 있거든요. 네. 이제 이날이구나. 1월 말일이랑 네. 그다음에
하루가 더 있을 텐데. 700만 원 세게 네, 맞으시면 네. 되겠네요. 이렇게 이틀인데 이때 제가 오전 매매를 되게 무리하게 하다가 네. 좀 손실이 잡혀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6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또 버셨어요. 보니까 이게 네, 승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네, 약간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세금을 많이 내긴 하네요. 근데 이게 좀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네. 이게 세금이랑 수수료랑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금은 말 그대로 세금입니다, 여러분. 네, 나라에 가는 거고요. 수수료는 또 좀 별개라는 점. 네, 좀, 유지 수수료. 네. 근데 수수료도 적게 내신 건 아니세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지금 수익 인증을 요청을 드렸고 네, 이 매매를 배워야 된다. 꼭 청사진님께. PD님께서요? 제가 그래요? 이틀 김대리의 동안 붙어서 뻔뻔스러운 그래요? 특기가 나왔네요. 어떻게 좀 배워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네, 근데 이틀 만에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이틀 네. 동안 좀 신세 좀 져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월별도 한 번만 눌러봐도 될까요? 네, 2022년 1월부터 네,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야, 와,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수익금을 내시는 그래프가 우상향이에요. 쭉 올라가시거든요. 네. 좀 이렇게 좀 꾸준히 계속 자산 증대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근데 그거의 기본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를 한쪽에 만들어 가지고 현금 빼두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빼둬라. 네, 어쨌든 물론 돈을 벌고 이제 네. 손실이 나고 그런 건 둘째 이야기인 거고, 첫 번째적으로 조금 5천 원이라도 돈을 벌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주의 수익금에서 절반은 매주 뺐거든요. 완전 줄인일 때 한 주에 5천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한쪽 계좌에다가 2,500원을 출금을 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 계좌에 현금이 조금씩 쌓여요. 2,000원, 3,000원 이렇게 해도.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좀 보면서 매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막 경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에셋 관리하는 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우선 키움증권 보수로 인정을 합니다. 존경합니다, 트레이더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저는 좀 소름이 돋는 게, 이게 진짜 주식은 나이가 아닌 게 맞아요. 그 앞전에 바른다른님, 네, 만주님, 네, 또 캐리님, 네, 그리고 또 이제 청사진님 네. 이렇게 뵙고 있는데 다들 되게 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젊은 트레이더분들만 만나려고 만난 건 아닌데 네.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요. 자, 이걸 이제 배워보기 좀 앞서서 네. 일단 우선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왜 전업 투자자가 되고 싶으셨어요? 젊은 나이에? 지금은 좀 경험 삼아 해보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제 매매 실력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금은 아직 어쨌든 어리니까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또 이러고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위험 자산이란 걸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 위험 자산 외에 좀 안정적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싶거든요. 제가 내일부터 PD님하고 이틀 동안 같이 다닐 거잖아요. 근데 제 매매 루틴을 보시면 거의 매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전 시장 잠깐 체크하고 운동하고, 어쨌든 좀 여유로워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에 가서 돈을 버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많이 여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전업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있죠,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되게 이른 나이에 네, 다른 사람들이 꿈꿀 만한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입버릇처럼 맨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일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나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되게 이른 나이에 이걸 이루신 건데 분명히 노력도 하셨을 거예요. 그럼요. 예. 저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적은 전 인터뷰에서도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렸지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재능이 아예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아,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는 있다? 제가 생각하는 재능은 어쨌든 뭐 노력하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뉴스를 잘 봐요. 그러니까 뉴스를 잘 봐요. 원래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뉴스를 계속 봤어요. 그래서 막 이 분야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이 분야도 어느 정도 좀 알고, 근데 주식 투자에서 단기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본다든지 뭐 아니면 새로운 테마가 나왔다면 그거를 이해하는 속도는 되게 빨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재능이 없다라는 분야는 트레이딩에 대해 재능이 없다는 거죠. 호가를 읽는다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진짜 못해요. 어떻게 이게 올라갈 호가인 건지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저는 제가 잘하는 뉴스를 보고 그거의 크기에 가늠을 해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지, 트레이딩 막 매수 매도를 되게 치열하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딱 이것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뉴스를 볼 때 네. 뉴스를 보는 루틴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청사진님께서는 뉴스를 하루 종일 이렇게 찾아보신다. 아, 그거는 네이버에다가 단독이라는 키워드를 꼭 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전에도 한번 쳐보고 일어나서도 한번 쳐보고 장중에도 한번 쳐보고. 그러니까 단독이 왜 그러냐면 제목에 단독이라는 키워드가 달아서 그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건 좀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잘 받아줘요, 그 재료를. 그래서 단독 기사를 꼭 보는 편이고, 그 제목에 없는 거더라도 그 내용상에 뭐 단독적으로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면 어쨌든 검색이 되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좋아하잖아요, 단독적으로 뭐 아니면 독점적으로. 그래서 단독이라는 키워드는 제가 시간이 없더라도 꼭 한 번은 검색을 해보는 편입니다. 이게 약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단독이라고 해서 이 종목이 좋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단독이라는 그 워딩 때문에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맞아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독 딱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일단. 그 이제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단독 기사가 어쨌든 자극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주가에 되게 반영이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잘 하신다기보다는 네. 시장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네네. 돈이 언제 들어올지 맞아요. 혹은 얼마나 들어올지를 가늠하셔서 맞아요. 거래를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과거에 제가 매매를 하면서 이 정도의 재료는 이 정도의 등락이 나오더라라는 경험치가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지금도 쌓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제가 매매를 할 때 이거는 이만큼 갈 수 있는 재료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시작하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배워볼 거고 오늘 좀 맛배기로 위해 수익 인증만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들어간 유라테크랑 아모센스 네. 그럼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왜 이 기사에 반응을 하셔서 네. 들어가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수익을 내셨어요 또. 네네. 이건 물론 지금 시간의 장고기 때문에 네네. 더 수익이 큰 거고 지금 그냥 장고를 보면 좀 수익금 좀 낮아요. 그냥 정보는 이렇게. 네. 네. 이 종목을 하신 이유. 전자신문이란 매체에서 나온 뉴스인데 이제 전기차 무선 충전기 허가제 폐지 이래가지고 7월부터 적합 인증 제품 전국 설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정부에서 밀어줬네요. 예,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고 또 전국으로 설치를 한다 뭐 이런 건데 이게 2시 반에 나왔어요. 그래서 14시 27분 그리고 기사가 14시 27분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시세가 딱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네. 저도 뉴스를 빨리 보긴 하지만 뉴스를 정말 빨리 보시는 분들이 시장에 많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무선 충전 사업 활성에 대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 지금 네, 제네시스랑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뭐 인프라 준비하고 있다, 상용화 속도를 앞당기고 있다, 이제 과기정통부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하잖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저 뉴스를 보고 왜 바로 유라테크를 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이버에서 라고 검색을 하면 과거에 이제 이렇게 제네시스 세계 최초 무선 충전 탑재 해가지고 하드웨어 관계사 제작이라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오른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관련주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 관련주고, 뭐 핵심적으로는 무선 충전 관련주인 거죠. 무선 충전 관련주여가지고 종가에 이렇게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 종목이 횡보를 하다가 이제 종가까지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세가 계속 매수세를 부른 거예요. 이게 차트적으로는 조금 시세가 뭐 얼마 안 남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가부터 해서 동시효과까지 하면 한 16%가 상승한 거거든요. 꽤 많이 나왔죠. 거의 반 상한가가 나온 거니까. 근데 심지어 거기서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거의 장중 상한가인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 동안 장중에 제가 어떻게 뉴스를 찾는지 그거를 직접 보여드린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는 것도 있고, 이제 같이 주식을 하면서 이제 저랑 비슷한 매매 스타일이신 분들이랑 이 뉴스는 어때 보여, 저 뉴스는 어때 보여, 약간 이렇게 토론을 할 때도 있거든요. 서로 뉴스 공유도 한 번씩 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뉴스를 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또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끼리 뭐 뉴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장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스터디 그룹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재료 공부를 하는 그렇죠. 스터디 그룹이라고 네.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그럼 매매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9시 5분이거든요. 한 6% 주네요. 다 정리하겠습니다. 다 정리했고 350만 원 야, 수익 실현해두고 하루에 350만 원. 다시 설명드릴게요. 시세 포착.